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 5도, 울진 7도, 포항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져 먼바다는 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사업이 6년 동안 예산 기준으로 37%가 진행돼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4개 분야 44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7조 7천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2조 8,400억 원이 투자되고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4조 8,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와 민간 자본 유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포항 마리나항 조성과 영일만 국제여객부두 조성, 신경주 역세권 양성자 가속기 연구단지 조성, 울릉공항 건설 등 상당수 사업은 기간 안에 완공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에밀레종으로 불리는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와 소리, 문양 등을 똑같이 재현한 신라대종이 오늘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경주시는 충북 성종사에서 완성된 신라대종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뒤 옛 경주시청 부지 종각에 설치돼 각종 행사와 국경일마다 기념 타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오늘 오후에는 봉황대 인근과 시가지 일대에서 타종 체험 등 신라대종 맞이 행사와 기념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경주 용강공단에 있는 폐형광등 처리업체에서 인체 유해한 수은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의혹이 올해 초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법정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지만 인근에는 내년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용강공단 인근 주민들이 공단 안에 있는 폐형광등 처리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수은의 단위당 배출량이 처음 신고 수치보다 22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 또 국내 폐형광등 처리시설이 드물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대한 환경당국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폐형광등 처리시설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는 등 아직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 동서 RNC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주거 밀집 지역까지 들어와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여러 차례 대기오염 조사를 했지만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한 3년 정도 측정해서 기준 이하로 나왔지만 앞으로도 수시로 측정이라든가 시설에다 점검을 철저히 해갖고 수온이 기준 이하로 나가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 바로 옆에 180가구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고 반경 500m 안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만큼 경주시가 법적 기준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가 삥 둘러싼 500m 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거리에 있는 우리 폐형광등 업체가 저희는 사실은 좀 시민들에 의해서 걱정이라는 염려 속에 이 일대에는 내년까지 최대 6,500여 가구가 입주하고 초등학교 신설도 확정된 상태지만 경주시는 강제적인 시설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업체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주요 철강사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올해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25개 철강사의 3분기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83.1%로 지난해 말에 비해 9.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가 70.4%로 낮았고 현대제철은 96.6%, 동국제강은 165.8%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부산 LCT 시행사의 비자금 조성으로 황모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은 LCT 전체 공사비 중 1조 원은 금융기관 PF 자금이고 나머지 4,700억 원은 분양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분양률이 87% 정도여서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어 책임 준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황 전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산 LCT 사업의 책임 준공을 전제로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인간의 근육과 흡사한 인공근육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와 최영진 씨는 기존의 생체적 합성 재료 대신 실제 골격근 조직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잉크를 이용해 인체에 무해한 인공근육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실제 근육의 기능과 매우 흡사해 근육 질환의 치료와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비수기인 동절기를 맞아 울릉도 여객선이 포항 울릉 구간만 운영되고 입출항 시간도 다음 달부터 크게 변경됩니다. 후포 울릉과 강원 울릉 노선은 지난주부터 휴항에 들어갔고 포항 울릉 노선도 현재 선플라워가 다음 달 1일부터 정기 검사에 들어가면서 선라이즈호로 대체됩니다. 선라이즈호는 정원이 920명인 선플라워호보다 절반인 442명 규모로 울릉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울릉도에서 오전 8시 30분 출항하고 포항에서는 오후 1시 30분 출항하게 됩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28세 이하 청년들에게 울릉도를 비롯한 섬 지역 여객선 요금이 대폭 할인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겨울철 연안여객선 할인권인 바다로를 출시했는데 9,900원인 이용권을 구입하면 내년 2월 말까지 울릉도와 백령도, 제주도 등 79개 섬의 여객선 요금을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바다로 이용권 출시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서비스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 국토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시민의 사랑을 받는 송림숲에 테마거리가 조성됐습니다. 포항시는 30억 원을 들여 1년간의 공사 끝에 송림숲의 길이 300m, 폭 12m의 실개천 거리를 개설하고 주변에 경관 조명과 물레방아, 벽천 분수, 돌고래 조형물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인근의 포항 구항 해양공원과 연계돼 포항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기대됩니다. 포항 남울릉 박명재 국회의원은 대송면 남성초등학교 주변 상습 침수 개선에 4억 원, 울릉도 도동천 노후 복개도로 보강에 5억 원 등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초등학교와 명품마을 주변의 침수 개선 사업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울릉도 도동천 복개도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6개월여 동안 특별교부세로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포항시 포상조례안과 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26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합니다. 또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영일만항과 포항 테크노파크 등 현장을 방문하고 중앙초등학교 매입 계획 등 주요 업무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2017 희망나눔 캠페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경북도청 앞마당에서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주제로 2017년 희망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말까지 72일간의 집중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